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 경기 부양안이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후 이르면 15일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남가주 지역이 겨울 폭풍권 영향에 들면서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은 홍수와 산사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인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직원들의 교육을 빌미로 사이비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성적 학대까지 벌였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16세 이상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의회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하원은 오늘 상원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통과시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경우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전액을 받게 되며 1차와 2차 현금 지급과는 달리 자녀가 대학생 등 성인인 경우도 1인당 1,400달러를 받게 됩니다. 또 기존 2,000달러까지 제공되던 자녀 양육 세금 공제가 5세 이하 자녀당 3,600달러, 6세에서 17세 자녀당 3,000달러로 확대 적용됩니다. 실업수당의 경우 주 지급액은 300달러로 유지되는 대신 지급기간이 오는 9월 6일까지 연장됐으며 실업수당 첫 1,200달러까지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2일 경기부양책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통상 3일 안에 IRS가 지급에 나서게 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은 이르면 15일부터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이 겨울 폭풍권에 들어가면서 곳곳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집중적인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산사태와 홍수 가능성을 경고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실버라도 캐년.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들이 여기저기 엉켜 있습니다. 인근 주택들도 흘러내린 토사에 뒤덮였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로는 폐쇄됐고 일대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Well, I heard what sounded like initially thunder, but as I looked outside, it was boulders actually coming down both sides of the house with a stream of mud, debris, even a hay bale came down, so that's what I woke up to. 연방기상국은 남가주 지역이 오는 12일까지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있는 LA 카운티 지역은 내일 밤까지 산악 지역에 겨울 폭풍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특히 실버라도 캐년을 비롯해 밥캣, 렌치2 등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은 지반이 취약해진 상태인 만큼 오늘과 내일 사이 추가적인 산사태 발생과 이에 따른 정전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한 패서디나, 베벌리 힐스, 버뱅크 등 인근 지역과 부에나파크, 얼바인 등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집중적인 폭우로 크고 작은 홍수 가능성이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Not drive through areas of which you can't see the pavement because we do rescue people that are trapped in their cars. And lastly, we do see also power lines that get dropped down when we get this rain surge. So view those wires as energized and potentially lethal. LA 카운티 당국은 내일 밤까지 5번과 14번 프리웨이 지역을 중심으로 눈폭풍이 예상된다면서 출퇴근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정전 사태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판다익스프레스가 오랫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비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성적 학대까지 벌였다는 소송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매장 직원이었던 이 여직원은 승진을 하기 위해 세미나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행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타클라리타에 있는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일했던 20대 여성이 본사와 직원 교육기관인 얼라이브 세미나인 코칭 아카데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피해자는 매니저가 자기 개선 세미나를 이수해야 진급할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내고 신청했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4일 내내 육체적, 심리적 학대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진을 빌미로 강제 참석하게 된 세미나에선 사이비 종교의식이 진행됐고 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속옷까지 벗어야 했습니다. My client had to, essentially strip in front of other people and basically be in a situation where she was in contact with another person who was also, scantily clad. 세미나 주최 직원들이 옷을 벗은 여성들을 보며 웃고 비아냥거리며 놀렸고 휴대폰 촬영도 했다고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수십 명의 참석자들을 한마디도 할 수 없게 고립시켰고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또 휴대폰 사용도 금지됐으며 창문과 문은 모두 검은 천으로 막아놓아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anagers at Panda Express told her, if you want to promote within the organization, you have to attend these seminars. They were yelled at, berated in a very aggressive manner. There was a lot of confrontation. They essentially broke people down in order to, somehow, in some way, build them up again. 판다 익스프레스 측은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이 공개되자 또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텍사스주가 오늘부터 사업장을 100% 정상 개방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19 관련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전으로 돌아간 건데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도 다른 주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어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관련한 모든 제한 해제가 오늘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모든 유형의 사업체가 100% 개방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철회됐습니다. 각각의 사업체는 자체적으로 실내 수용 인원 수를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도 병원 입원율에 따라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할 수 있지만 매장과 식당의 실내 수용 인원은 반드시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선 확진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봉쇄 완화 조치가 성급하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his is not the time to drop our mask or drop our guard in the fight against the pandemic. People are still getting infected and individuals are still dying because of the virus. Today, the city of Houston's positivity rate is 13.1%, which is up from last week. 게다가 주내에서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고 백신 접종도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 텍사스주는 전체 인구 대비 접종자 수의 비율이 미전역 50개 주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크고 작은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이른바 4차 대유행을 일컫는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I worry we're in for the perfect storm. We're lifting restrictions, the B117 variants here in a big way, and we're lagging behind vaccinations. None of that is good news. 일부 고위 인사들은 코로나 사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대대적인 경제 재개 움직임에도 마스크 쓰기 등 안전 수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moving the restrictions and having remove mass parties is going to be a disaster. I make this plea. Wear your masks, socially distance. Restaurants and other businesses be responsible. 이 같은 봉쇄 완화 조치가 반영되지 않고도 오는 7월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57만 6천 명을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섣부른 규제 완화로 사태가 다시 심각해질 경우 사망자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알래스카주가 미 전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16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확대했습니다. 마이크 던립이 알래스카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알래스카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laska has a great opportunity here. We're the first state to open this up to all 16 and older Alaskans that live here and work here. And we have a real good possibility of hitting herd immunity before any other state, which is going to bode well for us, our society, our workers, our economy. 현재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이 접종 대상이지만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은 18세 이상부터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알래스카주는 지금까지 30만여 회분의 백신을 접종했으며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변이들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B117이 기존 변이들보다 최대 100% 더 생명에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 역시 다른 변이들보다 40에서 70%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9월 발견된 후 급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을 포함해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발견됐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은 B117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능력과 결합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병원 입원 환자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을 제한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조치를 사실상 백지화시켰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공적 부조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들은 공적 부조 영주권 제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영주권 신청 접수를 재개하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적 부조 수혜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온 전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민단체 측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공적 부조 규정이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민자 가족들은 걱정 없이 식량과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와 교사 노조는 대면 수업 재개와 관련한 합의에 결국 도달했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과 세실리 미아트 크루즈 LA 교사노조 위원장은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위한 교직원의 예방접종 보장, 지역사회 확진율 감소 등 안전기준 충족을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는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위생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취학 아동들은 100% 대면 수업을 받고 초등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합의안은 LA 통합교육부 위원회와 교사노조 회원들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된다면 합의는 6월 30일까지 유효할 예정입니다. 앞서 LA 통합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프리스쿨과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허용했고 다음 달 말부터 중고등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글렌데일의 초등학교들이 1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부 측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률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모든 초등학교가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개 계획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교사들이 우선 캠퍼스에 복귀하게 되며 TK에서 2학년까지의 학생은 오는 29일부터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다음 달 5일부터 각각 등교해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교들은 학생 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대면 수업을 원하지 않는 가정은 이번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온라인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합교육부 측은 코로나19 백신을 원하는 모든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고 있으며 대면 수업 복귀 이전에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그린 픽사의 단편 애니메이션 윈드가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윈드는 한인 2세 에드윈 장 감독이 연출한 9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으로 지상으로 통하는 작은 구멍만 나 있는 깊숙한 지하 동굴에서 어린 손자가 할머니의 희생으로 탈출해 성공하는 가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에드윈 장 감독은 윈드는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면서 최근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시아계 특히 고령층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는 시기에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무료 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튜브에 공개된 윈드는 현재까지 조회수가 560만 회를 넘어서면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분야 수장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다음 주 수요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골랐는데 중국에 맞서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외교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날짜는 오는 17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함께 한국을 이틀간 방문합니다. 그 전에 일본을 들르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해외 순방지로 한일 두 동맹국이 선택됐습니다. I took my first virtual trip as secretary to Canada and to Mexico, and next week Secretary Austin and I will travel to Japan and to South Korea. 방한 기간 블링컨 국무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오스틴 국방은 서욱 국방장관과 각각 회담을 할 뿐 아니라 네 사람이 함께 합동 회의도 합니다. We're looking forward to a terrific trip, and so there'll be 2+2 events in Japan and in South Korea.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어떤 입장이 전달될지 관심입니다. 또 이들의 방한에 앞서 오는 12일 반중국 연대 4개국 협의체라 할 쿼드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정상이 첫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중국 견제에 관한 관심사가 공유될 수도 있습니다. 안보 문제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에 관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인 오는 18일 블링컨 국무장관은 귀국길에 알래스카에 들러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국과 첫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나옵니다. 미국의 외교전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동맹인 한국, 일본과 손발을 맞추고 현안마다 충돌해온 중국과도 직접 대화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한국의 유명 식품업체가 파는 국내산 건미역이 사실은 국산 반, 중국산 반, 반반 미역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납품업체가 10년간 중국산 미역 50억 원어치를 들여왔다는 건데 업체에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내의 한 유명 식품업체에서 팔고 있는 건미역입니다. 제품 포장지에는 큰 글씨로 100% 국산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식품업체에 미역을 납품해온 업체는 모두 3곳.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뒤섞어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에서 불리한 미역 줄기를 현지에 팔아버리고 그 무게만큼 중국산 미역잎을 섞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 산지 공장에가 제조자가 주식회사 그리고 이제 20kg씩 그 PP마대로 포장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이상하다. 왜 여기가 중국 현지의 미역 판매상은 이 한국 납품업체가 10년 전부터 중국산 미역을 구입해 한국으로 들여갔다고 밝혔습니다. 多少吨
哎呦，他不少吧，很多，那是什么时候？好多年的。好多年。多年。从12年是13年开始。 이렇게 사들인 중국산 미역은 무려 3,000톤, 시가 5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취재에 해당 업체는 중국산 미역을 섞어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리들은 중국이라고 국자도 모르요. 유언비어다.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걸 했다로 바로 우리들은 생명 축구된 거예요. 해경은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원산지 표기 위반과 밀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 판세가 출렁이면서 여야 후보들의 공수가 조금 바뀌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서울을 이용하는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박 후보를 협공하면서도 단일화를 앞두고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선 말을 아껴오던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지난 10년간 갈짓자 행보를 했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10년 전 아이들 밥그릇 차별하다 불명예 퇴진한 후보라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서울만을 위해서 준비한 후보냐,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나온 후보냐, 명확한 구도죠. 특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선 박 후보 측 대변인인 고민정 의원이 당선되면 곧바로 재건축을 풀겠다는 오 후보 공약이 부동산 투기 광풍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박 후보 측이 또 한 번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박 후보 측 선거 캠프 인사부터 정리하라고 반격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밤잠을 못 이룰 그런 잔인한 용어를 쓴 분들에 대한 응징이 사회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박 후보에 대한 오 후보의 공세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단일화 경쟁 상대인 오 후보에 대해서도 당선이 불안한 후보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와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성이 불안한 후보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일화 실무 협상에서도 오 후보 측은 토론 일정부터 잡자고 하는 반면 안 후보 측은 여론조사 논의가 먼저라고 맞서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코로나19로 북한은 지난해 2월부터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 내부 상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에 의해 최근 국경 지역 북한의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양강도 해산시. 길가에 상점이 늘어선 장마당 거리. 두터운 겨울옷을 입은 인파들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적입니다. 가게 주인은 도끼로 생고기를 토막내고 얼린 생선을 저울에 올리며 손님과 흥정을 합니다. 한겨울인데도 토마토, 고추 같은 각종 야채가 보이고 한 여성은 고구마를 판다는 종이를 들고 손님을 끕니다. 다만 등에 업힌 어린아기부터 학생들까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콩비지밥을 파는 노점 앞. 어린 여자아이가 김 한 장을 입에 넣더니 기분이 좋은지 춤을 춥니다. 편의 부속 자재 상점, 개고기를 파는 단고기집 같은 간판들도 눈에 띕니다. 이 영상들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젊은 남성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망원 렌즈를 이용해 촬영한 뒤 중국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영상 속 북한 주민들은 통행이 비교적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장마당 근처에는 소 달구지나 수레를 이용해 물건들을 나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트럭 짐칸에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고 해주 문성간 여객 열차도 운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인이 국경 근처에 접근했다가 사살당했다. 장마당도 국가가 통제하려 한다는 그동안 일부 내외신 보도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입니다. 길거리에서 땔감이나 연탄을 직접 만들고 가정집에서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만드는 등 전력난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규모 9.0의 강진에 20m가 넘는 쓰나미로 무려 18,0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원전어까지 폭발했던 동일본 대지진 참사가 올해로 꼭 10년입니다.
대재앙을 겪은 후 후쿠시마는 지금 어떤 모습일지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방파제 구조물은 모래에 파묻혔고 휴게소는 흉물로 방치됐습니다. 한때 번성했을 항구를 낀 마을은 허허벌판 잡초밭이 됐습니다. 쓰러지고 망가진 수천 개의 묘비들이 마치 거대한 유적 발굴 현장을 연상시킵니다. 지금도 정비 중인 제방에 줄지어 있는 일련 번호를 붙인 검은 자루들, 방사능 오염 지역의 지표면을 5cm 정도 걷어낸 오염토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제염 작업은 10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가 컸던 원전 인근 지역들은 여전히 방사선 수치가 높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른바 귀한 곤란 구역입니다. 방사선 수치를 재봤습니다. 시간당 1.55 마이크로시버트, 기준치의 7배입니다. 마당 안까지 들어가 측정기로 쟀더니 무려 4.73,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귀환이 가능한 지역은 괜찮을까? 무너진 담장한 집 내부엔 버려둔 가재도구들이 그대로입니다. 역 주변 거리, 식품점은 셔터가 너덜너덜하고 약국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집기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주유소도 미용실도 10년째 휴업입니다. 실제로 현재 후타바마치에 사는 주민은 0명. 10년 전 대피한 7,000명 중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난 지시가 내려진 후쿠시마 주민 8만 8천 명 가운데 고향에 돌아온 사람은 14,000여 명, 16%에 불과합니다. 10년간 복구에 420조 원이나 투입했지만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자 일본 정부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주택지 등 일부 거점 지역만 재염을 하고 산지 등은 보류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지진 피해 부흥의 상징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는 사고 수습의 거점이었던 이곳을 성화 봉송 출발지로 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흥은 잘 되고 있을까? それは私たちは考えられない。こうもまだしてないし、それでなんでオリンピックで復興を上げたのかな。 후쿠시마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인도로 넘어간 경찰관이 죽을 때까지 시위대를 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얀마 깜팟에서 경찰로 복무했던 타뱅은 규정상 시위대를 해산시킬 때는 고무탄을 쏘거나 무릎 아래만 쏴야 하지만 죽을 때까지 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지난달 27일 상관에게 자동소총을 쏴 시위대를 해산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거절했는데 다음날 같은 지시가 내려졌고 못하겠다고 말한 뒤 국경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시 6명의 동료 모두 불복종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쿠데타 이후 약 100명의 미얀마 시민이 인도로 피신했는데 상당수가 경찰과 그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발생 이후 현재까지 60명 이상의 군경의 발표와 폭력에 숨졌고 1,8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잇따르며 주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하와이 주지사는 홍수 피해를 본 사람들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악천후가 12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홍수로 다리와 도로 곳곳이 유실됐고 많은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또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리며 현재까지 1명이 실종됐는데요. 마우이 카운티에서는 카푸아 칼루아 댐이 범람하면서 붕괴 우려가 나와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호놀룰루 카운티도 하천이 범람하자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 분화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분화 과정에서 나온 독성 물질이 약 7,000km 떨어진 중국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트나 화산에서 형성된 것과 유사한 아황산가스 띠가 중국 북서부까지 뻗어간 건데요. 아황산가스는 화산 분화 과정에서 대량 배출되는 유독성 화합물로 산성비의 원인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에트나 화산은 지난달 16일 처음 분화한 뒤 지금까지 10차례 용암을 분출했는데요. 가택과 도로 등에 화산재가 쌓였고 농작물 및 어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살이 넘는 참나무가 화재로 소실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을 위해 희생됐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2019년 4월 15일 발생한 화재로 꼭대기 첨탑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첨탑 복원에 사용할 참나무 1000여 그루를 선정했고 이달 말까지 벌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200살 넘은 참나무의 벌목 작업이 이루어진 건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2024년까지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항암 치료에 쏟아야 했던 주인공을 위한 행사가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네가 바로 챔피언, 백혈병도 이긴 꼬마입니다. 카퍼레이드라도 열린 걸까요? 경찰차와 소방차가 사람들의 환대 속에 주택가에 들어서는데요. 이때 한 꼬마 앞에 멈춰서더니 운전자들이 선물을 건넵니다. 이 꼬마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6살 에이단 군인데요. 2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고 4년 동안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딘 끝에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마지막 항암 치료를 끝으로 퇴원했다고 합니다. 병마에 맞서 힘든 시간을 잘 견뎌준 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암투병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한 단체가 축하 행사를 연 건데요. 현지 경찰관과 보안관, 이웃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받은 에이단 군,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길 기원하겠습니다. 한 여성 농구 선수가 경기 도중 아이에게 젖을 물리게 된 사연이 화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농구 코트 모유 수유, 워킹맘 응원 사례. 한 여성이 품에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는 모습인데요. 장소가 평범하진 않죠? 알고 보니 사진 속 여성은 아르헨티나 한 여자 프로농구팀 소속의 곤살레스 선수라고 합니다. 경기에 항상 11개월 된 딸과 동행해 왔다는데요. 이날도 늘 그랬듯이 모유 수유를 한 뒤 코트에 나가 경기를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아이가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는데요. 다급해진 곤살레스는 감독에게 사정을 말했고 감독과 동료 선수들은 흔쾌히 그녀가 아이에게 모유 수유 후 경기에 뛸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고 합니다. 곤살레스 선수는 이 일에 워킹맘 스포츠 선수들에게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팬들이 어머니이자 프로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곤살레스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탈옥한 후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였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걸 못 참고 감옥도 못 고친 게임 중독입니다. 경찰에게 신분증을 요구받은 이 남성, 갑자기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더니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그럴 것이 이 남성은 도망자 신세였는데요. 영국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감옥에서 복역 중 지난해 11월 탈옥한 재소자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진 시내를 순찰하던 현지 경찰관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 남성의 행동이 수상해서 검문에 나섰다가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숨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탈옥수가 집 밖으로 나온 이유, 바로 신작 게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사려고 봉쇄령을 뚫고 체포 위험까지 감수한 탈옥수. 탈옥한 혐의로 13개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6개월형을 추가로 받게 됐다고 합니다. 빙산 투어에 나섰던 관광객들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범고래 온다, 살려주세요. 도움 청한 펭귄입니다. 남극의 한 해협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빙산 투어에 나선 보트. 갑자기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지는데요. 자세히 보니 젠투 펭귄 한 마리가 보트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헤엄쳐 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굶주린 범고래떼에게 쫓기고 있었던 건데요. 범고래의 먹잇감이 되기 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보트로 몸을 피한 젠투 펭귄. 범고래떼가 사라진 뒤 무사히 바다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펭귄에겐 정말 구사일생의 순간이었겠네요. 태국 총리는 카메라 앞에만 서면 예측 불가한 행동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태국 총리의 곤란한 질문을 피하는 방법. 기자회견을 하던 태국의 프라윕 짠오차 총리.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얼굴을 찌푸립니다. 급기야 질문 그만이라고 말하는 듯 펼쳐진 그의 돌출 행동. 기자들 향해 뭔가를 칙칙 뿌려대는데요. 바로 손소독제라고 합니다. 개각에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심기가 불편해진 건데요. 프라윕 총리의 기획은 현지에선 이미 유명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인터뷰 중 화를 내거나 기자회견장에 자신을 본뜬 입간판을 갖다 놓는 등 예상 밖의 돌출 행동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는데요.
지난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는 최근 태국 민주화 시위 때 시민들로부터 거센 퇴진 압박을 받았습니다. 반중국 정책으로 중국인들의 공분을 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트럼프 불상의 교훈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부좌를 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명상을 하는 모습인데요. 요즘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린다는 트럼프 불상이라고 합니다. 이 불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과 부처의 몸을 혼합했다는데요. 판매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대선 구호를 당신의 회사를 위대하게로 바꿔서 기업에 상서로운 기운을 주는 불상으로 변모시켰다고 합니다. 트럼프 불상을 손에 넣은 구매자들, 이 불상이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로 특징 지어지는 트럼프 시대는 끝났지만 이제는 트럼프처럼 되지 말자는 의미를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는데요. 퇴임 후에도 식지 않은 인기를 자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중국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0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